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취준진담 드디어 올해 마지막에 도달을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취준진담으로 만나와서 아무래도 제목이 취준진담이니까 뭔가 진담스러운 얘기를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죠. 그것이 정보가 됐든 통찰이 됐든 위로가 됐든 힐링이 됐든 그런 얘기들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12월 달은 특별히 힐링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달입니다. 왜냐하면요, 아시겠지만 더 이상 12월 달에 채용을 하는 곳은 거의 없죠. 아무래도 거의 11월 달부터 아마 줄어들으셨을 거예요. 면접이 조금 잡혀 있는 분들이 있었겠지만 11월, 12월은 채용 공고 자체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도요, 이때부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뽑게 되면 2년에 걸쳐서 사람을 뽑게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새롭게 뭘 하고 싶어 하지 12월에 뭐를 진행한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결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채용 공고가 정말 확 없어지고요. 아, 정말 나는 되게 한가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시기가 12월이에요. 자, 그렇게 되니까 뭐가 문제냐면 이 12월에 잡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좀 남으니까요. 시간이 많이 생겼으니까 잡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이 잡생각이 우리한테 그렇게 좋은 잡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얼마 전에 에듀윌에서 라이브를 하는데요. 진짜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인생이 끝난 것 같다. 서울에서 계속 탈락하다 보니까 인생이 끝난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인생이 끝나진 않았죠. 우리의 이번 연도가 끝나갈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냥 이게 떨어졌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특히 서류에서 막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도전도 못 해보고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회에서 나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사회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심정, 세상이 끝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저기 가야 되는데 이제 모자라다라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이제 오징어 게임 얘기를 한 게 그런 건데, 오징어 게임에서 여러분 제일 재밌었던 게임이 뭔가요? 많은 분들이 역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로봇이 있고요. 여기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까지 먼저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승자가 되죠. 그래서 내가 못 들어가고 여기 있고 여기서 이미 총에 맞았고 여기 딱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들어간 사람도 있는데 저 안에 들어간 사람인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낙오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자존감을 좀 다치게 되는 거죠. 나는 모자라다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요. 이게 취업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준비를 많이 한 사람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제일 약간 화가 날 수도 있는 경우인데 내 친구는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는데 쟤는 되게 한 번에 어디 좋은 데 가가지고 되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핏이 맞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한 방향으로 여기만을 향해서 목적지를 가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원하는 건 다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보다 먼 길을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여기 맞는 게 가까이 있으니까 조금만 가도 되는 겁니다. 목적지가 다 달라요. 회사마다 원하는 사람이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회사에 지원했을 때 이 회사 핏이 잘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생각보다 쉽게 뭔가 이루어지는데요. 또 어떤 회사는 굉장히 좀 잘 안 맞아요. 되게 열심히 했는데도 좀 잘 안 맞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여러분을 뽑는 선발 시험이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에는 굉장히 공정하고 그리고 공평하고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정말 우리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잘 평가하는 그런 좋은 선발의 모습이다. 선발의 테스트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내가 그러면 굉장히 모자라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의 어떤 선 정도를 정해 놓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선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리저리 찾아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뭐 수능 성적처럼 일률조 나와가지고 자, 몇 점 이상 우리가 뽑을게요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기업에서 맞게 시험들을 준비하고 우리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야. 그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되게 쉽게 어떤 데는 어렵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우리가 그동안 좀 잘 안 됐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너무 잘 안 됐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 12월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는 달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잘 안 됐던 이유들을 찾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거기에 맞춰서 그 기업에 맞는 핏이 안 맞는 사람이었다.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MBTI 같은 것도 많이 유행을 하는 게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MBTI 같은 것들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MBTI는 사실은 뭐 그렇게 이걸 가지고 내 취업을 어떻게 하면서까지는 아닌 거죠. 그냥 나는 이런 성향이구나 정도니까 그런 거 말고 내 취업에서 내가 어떤 강점, 어떤 약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직무에서는 어떤 강점, 약점, 그러니까 스왑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위기, 그 다음에 기회, 이런 것들, 기회와 위기, 그 외적인 장점과 약점이에요. 그 다음에 내적인 장점과 약점, 나의 장점, 나의 약점,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해보신 다음에 아, 내가 이런 부분을 좀 잘못 가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 이쪽으로 가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12월, 1월, 2월 해가지고요. 요 겨울 방학 때죠. 보통은 이 겨울의 시간에 그런 것들을 보충하는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12월에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은 게요. 아무래도 1월부터 11월까지 어떤 결과들이 12월 달에 성적표를 받아든 그런 때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당장에 어디가 서류를 낸다거나 시험을 본다거나 이런 게 마감이나 급박한 일들이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 왜 이래? 라고 우울함에 사로잡히지 마시고요. 지금 그러면 내가 이런 부분에서 좀 모자랐으니까, 모자른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좀 안 맞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특히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교육이 모자랐다. 그러면 한 2달 텀을 잡아가지고 교육을 신청해서 듣는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우리가 모자랐던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시험에서 자꾸 떨어졌다. 그러면 시험에 대한 본격적인 공부. 사실은 막 이번 주에 시험 있고 다음 주에 시험 있고 그러면 그걸 기본부터 차근차근 하기가 굉장히 마음이 그렇게 안 가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12월이나 1월 같은 경우에는 좀 내가 부족했던 공부를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기회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좀 베이스를 잘 잡아놓는 그런 시기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2월은 어느 정도 노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뭐 이 중요할 때 어떻게 놀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좀 번아웃 상태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왔는데 어떤 결과들이 좀 잘 안 나왔고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뚜껑까지 이렇게 열려 툭 치면 이제 빵 터트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12월은 뭐 한 달 내내 놀라는 건 아니고요. 좀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 왜냐하면 당장 이번 주에 시험이 없고 당장 이번 주에 서류를 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 또 크리스마스라는 핑계도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일들을 좀 만드셔가지고 논다라는 게 내내 논다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여러분의 번아웃 상태를 풀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또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내년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요. 내년에 또 우리가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며칠이라도 좀 스트레스를 푸는 여행이라도, 근데 코로나라 또 그런 것도 어렵겠지만 어쨌든 조금 자기 자신한테 관대해지는 그런 날들을 가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너무 이걸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12월 달이다 보니까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고 힘드셨는데 그런 보람이 나타나신 분도 있겠지만 좀 그 보람을 잡지 못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모자라서 못나서 내가 준비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방향을 조금 어긋나게 잡았을 뿐이에요. 이쪽 방향이 아니라 요렇게 좀 잡아볼까? 이렇게 좀 잡아볼까? 그걸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는 좀 다양한 방향을 가보시고요. 내년에는 한쪽만 파지 마시고요.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쭉 나열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우울감에 빠지지 마시고요. 조금 힐링하는 그런 마지막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2021년에 정말 수고하셨고요. 2022년에 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